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 관리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물론 저의 독립을 위해서도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구독과 좋아요 당연히 필수겠죠. 그쵸? 여러분이 얼굴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돼요. 이게 얼굴이 그래도 왁구가 이게 막 글러먹은 왁구는 아니거든요. 이게 저 새끼 저 얼굴에 침 뱉고 싶다 이런 왁구는 아니니까. 그리고 막 스튜디오도 이렇게 허접하게 막 이렇게 막 뒤에 막 안막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그쵸? 액션도 조금 막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지금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예요. 예.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 본업에 진짱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본업이 돼버리면 아이 재밌네 저 새끼 이 생각이 들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리더십이에요. 오늘은 조금 그런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 조금 리더가 됐어. 초임 팀장이야.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어떤 게 리더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가 뭘 알아? 하면은 저는 사실은 리더십에 대해서 20대 초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군을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되고 20대 중반에 뭐 그래도 한 20명, 30명 거느려 보고 그분들이 이제 전역을 하시고 저도 전역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이면의 얘기를 더 들어보면 이게 나는 그 조직을 그래도 잘 관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구나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뭐 최근에도 뭐 리딩을 몇 개를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 리딩을 해준 적도 있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팀장은 아닙니다. 제가 뭐 인사권을 휘두르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리딩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저만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저도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이제 MBA도 했고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리더십을 정의를 보면 성원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유도하는 능력. 이 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유도하라고.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보병학교 저기죠. 구호죠. 했을 때 나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게 이제 편집자가 있으면 여기 밴드 오브 브라더스 띄워주면서 막 좀 재미있게 보고 이러실 텐데 이제 편집자가 없습니다. 제가 편집을 하면 하세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 검색해 보시면 두 가지 장교가 나와요. 하나는 개 무능한 장교가 나오고 하나는 존나 유능한 장교가 나옵니다. 그 병사들의 태도 자체가 존나게 달라요. 유능한 장교를 딱 만났을 때는 막 그냥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해요. 막 너가 저쪽으로 돌격을 해. 근데 독일군들이 맨 처음 돌격하는 사람한테 존나 총을 쏘겠죠. 근데 유능한 장교가 시키면 그냥 해요. 무능한 장교가 시키면요. 그냥 단순하게 독일군이 저 앞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데도 병사들끼리 이제 물론 앞에선 얘기 못하고 뒤에서 존나 의심합니다. 저 새끼 저거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유능한 장교라고 이제 평판이 나 있고 실제로 그거를 이제 같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본 사람들은 그냥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확실히 유능하고 우리 조직 전체에 이득을 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우리 조직 전체에 나도 이득을 주고 싶어. 이런 거지. 그리고 존나 무능한 애들은 안 따르는 거지. 그냥 개죽음이겠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내 조직에 도움이 되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물론 그때 이제 공수부대였기 때문에 더 그런 게 강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반병 뭐 사단이나 이런 걸 찍었으면 굉장히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거기는 자원에서 간 공수부대 자원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저 유능한 장교를 따라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무능한 장교한테는 이 씨발 야 저거 완전 개죽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전문성으로 눌러버리는 타입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포병 장교인데 포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계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 포탄의 그 높이, 각도, 포트리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 높이, 각도, 이제 포트리스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포병은 3차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잘못 쏘면 아군이 뒤져. 그러니까 포병은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예. 물론 이제 공군 뭐 조종사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포병 장교가 있는데 뭐 계산을 기가 막히게 해. 이 사람은 머리가 계산기야. 어? 포병 사격 계산할 필요가 없어. 따따따따 하면 바로 나와. 이러면 부하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야. 예를 들면 의사가 있어. 존나 성격은 개차반인데 그런 분들 있죠. 명의야. 씨발 칼만 대면 사람이 막 살아나. 이러면 밑에 있는 린턴 레지들이 개고생을 해도 저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문성으로 눌러버린 타입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눌러버린 타입도 있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힘이 중요한 직책인 경우. 예를 들면 공사 현장이야. 그러면은 뭐 마동석 같은 분이 와갖고 막 예를 들면 벽돌을 날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조장이라서 벽돌을 안 날라. 근데 조장이 시킨 대로 안 해. 조장이 생각할 때 15층에다가 벽돌을 날라야 되는데 지금 기중기가 고장났어. 아니면은 좀 늦게 온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15층까지 올려야 돼. 막 자기가 지고 올리는 거야, 15층까지. 벽돌을. 예를 들면 100kg짜리 100kg 벽돌을 15층까지 올렸어. 땀 범벅이 돼서 15층까지 올렸네. 그 조장이 말을 하면 다음 날부터 조원이 말을 안 들을까요? 존나 잘 들어야지. 잘못하면 찌그러지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물리적 힘으로 눌러버린 타입이 있을 거예요. 권력으로 눌러버린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권한이 있고 너한테 이런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잘하라 생각해. 이번에 평가 잘 못 받으면 너 졌다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런 사람 있어요. 또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거절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부어라 마셔라 형님 하면서 막 일은 못하는데 일을 꼭 이런 사람이 꼭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막 술 마시면서 막 아우야 하면서 막 기프티콘 막 쏴주고 막 이러는 거야. 막 평소에 막. 근데 막 이제 막 그 팀장님하고 막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길 거 아니야. 막 배려해주고 막 이래. 그러다가 일을 시켜. 그러면 그거 거절할 수 있어요. 좀 무리한 일을 시켰어. 근데 받아 먹은 게 있잖아. 그죠? 저 팀장님 너무 착해. 너무 도와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따라가게 하는 타입.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면 성공을 엄청 했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문의 중에 뭐 명의 케이스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막 뭐 손만 대면 다 성공해, 프로젝트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같이 프로젝트 하고 싶어서 프로젝트성 업무 많이 하는 쪽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손가락만 딱딱딱 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따라와요. 왜냐면 그 사람 따라하면은 성공할 거고, 그 사람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당연히 조직으로부터 리워드가 있을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있고, 당근을 막 제지를 해. 나랑 같이 해가지고 일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한다. 내가 이런 식으로 너한테 이득을 주겠다. 이런 타입이 있고요. 복합적인 타입들이 있어요. 이게 꼭 하나만이 아니고 이게 다 섞여 있는 타입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 이게 뭐 경영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부하 직원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힘으로 누르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누르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으로 누르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좋게 해서 누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이론상으로는 그래. 사실은 그러려면. 근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는 사실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거에 자신 있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가 짱이야, 이러면 전문성으로 그 사람들을 압도해야겠다. 그럼 공부를 계속 해야겠죠. 업데이트가 계속 돼야 될 테니까. 모든 분야는 공부할 게 널려 있어요. 그쵸? 뭐 청소가 단순하다? 아니죠. 청소하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질 수도 있고, 청소하는 약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청결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청소에도 전문성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인간이 하는 모든 업무는 대부분이 다 그죠? 업그레이드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성을 내가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럼 전문성을 키워서 리딩을 하면 돼요. 난 모르겠고 난 복잡한 거 싫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힘쓰는 직무인데 내 힘으로 애들을 눌러볼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애들이 어려워할 때 막 힘으로 한번 팍 해결해주고 막 이런 거 보여주면 또 애들이 또 막 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리더십은 어떻게 리딩하느냐는 본인 성향이 다른 거지. 본인 성향하고 또 진짜 더 업그레이드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으면 부하 직원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부하 직원이 너무 많으면 또 이제 골치가 아프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래서 부단히 연구해보고 노력해보고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야 되는 게 리더십이에요. 이 임원들 이직하는 걸 보면 임원들은 임원들로 보통 뽑고 그죠? 이런 이제 막 서비스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인품 이런 것도 영향을 그러니까 이전 조직에서 성과를 냈던 임원이 다음 조직에서 성과를 또 비슷하게 낼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은 정답이 없다. 여러분들만의 리더십 노하우를 길러봐라. 네.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가 짖네요. 구독과 좋아요 하라고. 감사합니다.